산하기사입니다. 이제 국세청의 그 양도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부분을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인용해서 세 편을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비과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 세금을 더 낸 사례, 이런 실수 톡톡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면 그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먼저 조정지역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인데 이걸 주택으로 보는데 이거를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봐서 보는 경우이고요. 자, 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이거를 하나의 권리로 보고 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다운계약서 작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사례입니다. 1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자, 18년 4월에 김 씨가 조정 대상 지역인데 7억을 취득했어요. 23년 1월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어요. 그래서 해제됐다 보고 24년 7월에 매각을 했죠. 11억에. 4억 정도 매매 차익이 났는데 야, 12억까지 비과세다.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자체는 이 취득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취득하는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제되더라도.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만 되는 것은 비조정 지역일 때 취득할 경우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양도할 때 꼭 보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2억까지 비과세이지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예요. 자, A주택을 5억에 취득해서 24년 7월에 10억에 양도를 했죠. 만약에 이게 이제 거주 요건이나 비조정 지역이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가운데 오피스텔이 취득을 했어요. 1억짜리를. 이거는 업무시설로 보고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주거용으로 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1억 5,300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있을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도. 그러나 뭐 취득세 같은 경우는 4.6%를 하죠. 그래서 오피스텔,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경우는 이게 주택으로 하는 경우는 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만약 이거를 주거용으로 장기 임대주택 한 10년짜리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 거주 특례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분인데 어떤 느낌이냐? 화장실, 싱크대, 뭐 주민등록을 오피스텔 등록하고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걸 보면 이거는 어, 공구상 업무시설이지만 주택으로 본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거용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는 사례고 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 1일 이후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한 거고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다른 주택 양도시 21년 1월 2일 이후부터 A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21년 5월에 B주택을 취득했는데 그 다음에 2년 거주요건,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해서 B주택을 양도해서 9억에 양도해서 비과세다고 했는데 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것도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으로 해서 세금을 추징한 겁니다. 9,300만 원. 그래서 이 분양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전 거는 상관없어요. 이후부터는 분양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은 뭐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60% 높은 세율을 적용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해석 사례가 있는데, 자, 분양권은 당첨이 됐어요. 분양권은 취득 시기는 언제냐? 계약일입니까? 아닙니다. 청약 당첨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 A 주택비를 순차적으로 취득했을 때 1세대 2주택인데 이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신규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건 복잡한 규정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1, 2, 3 그러죠. 만약에 A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1년 이후에 취득하고 그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데 분양권의 경우에는 그 1, 2, 3 규정을 적용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볼게요. 자, 원래는 8억짜리인데 7억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했어요. 자,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보고 7억에 사서 11억에 매각을 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게 다운계약서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안 되고요. 다운계약서 걸리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11년 7월 1일 이후부터. 그래서 양도세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거래가로 해야 되고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있으면 다운계약서를 안 했으면 취득가가 8억 하면서 비과세 되는데 자, 취득가는 똑같이 8억이 돼요. 그러나 7,7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자, 비과세 감면이 안 됩니다.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작용 비과세가 안 되고요. 양수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가 됩니다. 여기 보면 납부과세 플러스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최고 40% 높은 가산세가 되고 납부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으로 그 취득가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하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는 하다가 걸리면 세금이 왕창 부과됩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양도세 신고할 때 실수가 많이 하는 사례 4가지를 했고요. 다음번에 3가지 하고 또 다음번에 한 번 더 해서 3가지를 시리즈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